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감금하고 대출을 받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부의 대출 가능 범위가 더 크다는 점을 알아낸 후 피해 여성과 혼인 신고까지 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폭력 절도전과 45범의 35살 정모 씨. 정 씨는 지난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33살 여성 김모 씨를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만났습니다. 김 씨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정 씨는 12일간이나 김 씨를 끌고 다니며 대부업체로부터 김 씨 명의로 수백만 원을 대출해 빼앗았습니다. 주부일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던 일당은 김 씨를 강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김 씨가 12일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자 김 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신고 당일 김 씨를 찾아냈습니다. 만난 지 6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었던데 우리 사랑하니까 하려고 했습니다. 정 씨가 김 씨를 데리고 다니며 허위 대출로 빼앗은 돈은 모두 700만 원.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 과정이 소홀한 것을 이용 마치 피해자 K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신청 전화 통화를 하고 경찰은 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제25회 전국 사회복지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8일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올해로 15회를 맞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전국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복지계 인사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및 사회복지 비전 선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은봉 회장은 사회복지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복지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의 날과 전국 사회복지대회의 주제는 찾아가는 복지,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까지 찾아가는 복지, 적극적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자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패러다임, 복지 3.0을 발표하고 앞으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민과 관의 협력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제31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 대회 현장에 박광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기능인들의 4일간의 꿈의 도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31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18일 폐회식을 갖고 정규 직종과 시범 직종 등 총 35개 직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규 직종인 가구 제작은 추후 별도로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등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중도 실명인들 정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께 계속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한편 이날 1위와 2위 입상자 중에는 오는 2016년 프랑스에서 열릴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 제32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경기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제2의 일자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베이비부머 일자리 플러스 엑스포 현장에 박곤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제2의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베이비부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곳.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상담과 현장 채용 면접을 비롯한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시민청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 창업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황기돈 본부장은
현재 경제활동이 가능한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과거와 달리 의료기술 향상 등으로 건강 수준이 높아진 만큼 베이비 부머를 위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정년퇴직하는 선배들이나 어른들하고 요즘 저희들하고는 좀 최소한 이 건강과 관련돼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육체적인 나이에다 0.7을 곱하면은 옛날하고 비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퇴직 시기와 실질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게 되는 은퇴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며 사회 경험과 비법을 지닌 베이비 부머가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퇴직 후 새롭게 일을 시작한 베이비 부머들의 창업 사례 강연이 이어졌고 강연자들은 퇴직 후 막연함에 막막해하기보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국민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업 크레딧 추진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인정소득이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을 7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초진 기준으로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현재 4,000원가량보다 500원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동네 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상금을 얹어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2014 서울 사회복지대회가 열렸습니다. 나눔과 봉사라는 의미를 몸소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8일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2014 서울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눔과 공유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 등 모두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각계 인사의 축사와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 15년간 요양원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우성장애인 요양원의 강순래 씨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갖고 사회복지에 이바지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마음으로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날 행사를 주관한 황용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해 서울시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관람객 유치와 경기장을 찾는 시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카쉐어링 서비스 업체인 그린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회가 열리는 인천과 안양 지역을 찾는 모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대회 이틀 전인 내달 16일부터 대회가 끝나는 24일까지 카쉐어링 3시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국립재활원이 오는 30일 국립재활원에 입원 중인 척수 손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멘토링 상담에는 가수 강얼레 씨와 황태윤 씨가 멘토로 나섭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은 자살 시도자의 심리적 치료란 주제로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불안장애,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소개됐습니다. 여수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제3기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지리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복지 서비스 확대, 다양화 등 7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는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14 장애인 먼저 실천상을 추천받습니다. 추천서는 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하면 되며 추천 시 해당 분야의 공적 사항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제6회 2014 익산 장애인영화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영화부터 각종 영화제에서 화제가 되는 영화까지 모두 20편이 상영되며 상영작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독한 사채업자 세희. 그런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두 남자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신복인 민영에게 이 두 사람을 모두 빼앗기고 세희는 세상의 모든 일에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데, 사채업계의 거물 3인방을 소재로 그려낸 느와르 영화. 4년 만에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온 배우 신은경의 복귀작인데요. 돈과 권력이 존재하는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한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로 기대감을 높입니다. 전국대회 하나조노 우승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는 오사카 조고 제1동포 럭비 선수들. 하지만 선수들 사이의 오해에 학교 보조금 지급마저 중단되는 최악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들의 단단했던 팀워크는 흔들리고 마는데,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럭비부의 제1동포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60만 제1동포를 대표한다는 사명 하나로 전국 재패를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의 모습은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연극 옆방의 왼수가 산다가 12월 21일까지 대학로 세익스피어 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뮤지컬 헤드윅이 3주 연장 공연을 확정했습니다. 10월 19일까지 베가마트홀에서 펼쳐지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9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 국민그룹 G.O.D가 다음 달 25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앵콜 콘서트를 엽니다. 장애인은 할인 요금이 적용되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36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질 텐데요. 개막식 주제인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에 걸맞는 화학과 우정의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